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21일 금요일입니다. 뜨거운 금요일 밤, 불금입니다. 불타는 금요일. 도시에 있는 분들은, 금요일이 직장 다니시는 분은 정말 기다려지겠죠. 저 역시 매일매일이 노는 날이지만 그래도 주말이 되면 뭔가 더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 오랜 생활 습관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내일 주말이고, 이제 내일 저는 마을 부녀회에서 하는 김장 담기 체험에 참가해서 김장을 담기로 해서 내일은 아마 김장 담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날씨는 한 2, 3일 전에 그 영하 3, 4도, 4도 새벽에 그렇게 내려가더니 다시 어제부터 영상을 되찾았습니다. 이게 영하로 내려가는 것과 1도라도, 영상 1도라도 영하로 내려가지 않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하로 내려가면 식물들, 특히 꽃나무들이, 꽃들이 다 죽습니다. 얼어 죽습니다. 물론 얼어 죽지 않는 식물, 꽃들도 있지만 어쨌든 꽃은 집니다. 나무나 원 뿌리는 죽지 않지만, 어쨌든 않는 것들도 있지만, 대개 이제 그 야생화들 중에서 겨울을 나지 못하는 것들은 영하로 내려가면 죽습니다. 당연히 배추 같은, 이제 배추나 무도 완전히 얼으면, 살짝 얼었다 녹으면 괜찮은데 완전히 얼으면 못 먹게 됩니다. 고구마도 마찬가지고요. 고구마도 그래서 영하에 방에 놔둬도 만약에 영하로 내려가면 바로 썩어버립니다. 도시분들은 그런 거 잘 못 느끼시겠지만, 이 영하와 영상의 그 영도라는 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영상입니다. 그래서 아직 저는 엉터리라고 하긴 늦게 심은 배추를 아직 따지 않았습니다. 이제 오늘 따서 보관을 할까. 왜냐하면 또 갑자기 영하로 내려가는데 깜빡하고 있으면 애써 키운 배추가 다 얼어서 못 먹게 되면 굉장히 아쉽고 억울합니다. 하늘은 오늘도 정말 맑고 파랗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지상에서 거꾸로 위로 쳐다보는 하늘의 모습, 나뭇가지 사이로 지금 태양은 떴고, 지금 시간은 한 11시. 산에 올라오면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물은 여전히, 계곡의 물은 졸졸 흐르고 있습니다. 어젠가 그저께인가요? 시골에서 집 짓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디서 올렸더니 조회수가 1000회를 2, 3일 만에 돌파했습니다. 신기합니다. 어떤 이야기는 올려도 100회, 몇백 회, 어떤 거는 몇십 회에 그치는데, 그게 주제 때문인지, 아마 제가 이제 한 달 정도 이 동영상을 시작한 지 한 달여가 된 것 같은데, 올리는 것에 따라서 조회수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직 저는 그걸 이제 좀 책을 보면서
그 연구를 해봐야겠습니다. 아마 그 주제어 그 다음에 그 뭐라 그러죠? 그 해시태그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은 하는데, 어쨌든 그 주제에 따라서 올리는 영상에 따라서 제목에 따라서 굉장히 편차가 심합니다. 오늘은 또 한번 관심 있는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얘기를 잠시 해볼까 합니다. 그 도시에 사는 분들, 특히 남자분들은 시골에 내려와서 집 짓고 사는 게 로망입니다. 거의 90% 남자들이 그런 로망을 갖고 있습니다. 여자분들하고는 좀 다르죠. 남자분들의 로망이 자동차, 그 다음에 이 시골에 그 집 짓고 사는 게 그 두 가지 커다란 로망이라고 합니다. 뭐 다른 로망들도 있겠죠. 저는 뭐 자동차에는 크게 그렇게 뭐 관심이 없습니다. 물론 뭐 돈이 많아지고 그러면 좋은 자동차 타고 싶겠죠. 근데 제가 조금 여유 있을 때도 그렇게 뭐 좋은 차를 갖고 싶다는 욕망은 딴 남자들에 비해서 좀 덜했던 것 같습니다. 차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은 그 로망, 남자들의 로망, 시골에 집 짓고 내려와서 사는 그런 로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시골에 그 산골에 내려오게 된 계기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속리산 정이품송 앞에 그 건너편에 있는 에밀레 박물관, 요새 저는 에밀레 도깨비 박물관이라고 부르는 그 박물관을 설립하신 조자용 박사님, 그분이 저의 그 이제 지인 외할아버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의 친할머니의 동생이시죠. 그 제가 젊을 때 그 조자용 박사님이 그 속리산 에밀레 박물관에서 1년이면 몇 번씩 그 축제를 했습니다. 마을 축제를. 그 아주 우리 고유의 그 형태를 받아서, 그래서 이제 저는 아이가 어렸을 때 그 축제에 그 초대를 해주시면 참여를 하곤 했었는데, 어쩌다 보니 이제 조자영 박사님 말년에 돌아가시기 2, 3년 직전에 그 이제 땅을 돈을 다 소진하셔서, 돈 쓰는 걸 워낙 좋아하셔서 이제 돈을 다 소진하시고 하나하나 좀 쓸 돈을 위해서 뭐 이것저것 자꾸 행사를 하다 보니까 돈이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관의 지원을 안 받는 거를 거의 철칙으로 하셨기 때문에 이제 자비를 들여서 그런 행사들을 진행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이 모자라니까, 궁하시니까 그 갖고 계신 80년대에 오시면서 여기서 샀던 그 땅들을 하나하나 파셨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뭐 얘기하면 긴데 하여튼 간단하게 얘기하면 시세보다 조금 싸게, 그때 당시 뭐 땅값 쌌죠, 지금에 비하면. 근데 항상 뭐 그 부동산 가격이라는 건 그 시대에 는 항상 또 그 가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뭐 가격이 오르고 나면 그땐 그렇게 쌌었나 하지만, 어쨌든 뭐 싼 가격에 제가 그 지금 너와집을 짓고 있는 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00년에 제가 사업을 막 하다 보니까 좀 여유가 생겨서, 그러니까 그 받았을 때는 제가 그 조자영 박사님으로부터 이 땅을 받았을 때 그때 그 모습은 뭐 쓰러져가 완전 쓰러진 초가집과 그냥 마당에는 풀이 제 키만큼 크게 잡초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땅이 그렇게 갖고 싶더라고요. 딴 사람들은 그때만 해도 뭐 시골 땅 관심도 없고, 관심이 있다고 해도 좋은 땅들 많은데 그 잡초무성한 폐허, 뭐 흉가 같은 땅을 누가 원하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갖고 싶었어요. 그게 아마 인연이겠죠. 땅도 사람도 다 인연이 있고 운명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땅을 갖고 그냥 몇 년 그냥 묵혀두고 있다가, 뭐 그때 IMF 이후여서 저에게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묵혀 있다가 2000년에 좀 이제 사업에 여유가 생겨서, 경제적인 여유가 생겨서 집을 한 채 진 게 지금의 노화산장입니다. 그런 인연으로 저는 이제 자연스럽게 서울, 그냥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쭉 살던 서울 촌놈이 이제 시골에 땅과 집을 하나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자연스럽게 그 당시는 별장 같이, 지금은 이제 귀농귀촌의 형태를 갖게 된 거죠. 제가 왜 제 얘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하냐 하면, 저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제가 그 2000년, 그러니까 그때 땅을 얻고 집을 질 때가 40대, 그러니까 40대 초중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그 시골에 자연스럽게 인연을 갖게 된 거죠. 그런데 도시에서 살던 분들이 갑자기 이제 시골에 내려가고 싶다고 생각을 해서 귀농귀촌을 꿈꾸면 대개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도시에서 일을 충분히 하고 이제 은퇴하면 내려오겠다, 이렇게들 이제 꿈을 꾸시는데요. 사실 그게 제가 40대부터 이 시골로 내려와서 처음에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처음에는 5일은 서울에서, 이틀은 이제 이 시골에서 이런 생활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그렇게 그러다가 이제 뭐 3일은 시골에서 4일은 서울에서, 그러다 또 더 저기 되면 뭐 매주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부담 없이 그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시골 산골이 좋아서. 그러다가 결국은 2010년인가요? 그때쯤 서울에 거의 모든 걸 정리하고 더 이상 경제생활을 안 하겠다고 생각하고 내려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자연스럽게 내려오게 된 거죠. 집도 자연스럽게 조자영 박사님 이제는 귀툴집 흉내를 내서 자연스럽게 짓고요. 그런 식으로 저처럼 그냥 인연 따라 자연스럽게 귀농귀촌을 하면 좀 그러니까 힘든 게 그게 없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이나 뭐 그때나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외지인으로서의 내지인들의 텃세, 뭐 그런 게 좀 있는데, 그것도 이제 언젠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잘 이해를 하면 왜 그렇게 텃세를 부리는가, 또 과연 그게 텃세인가, 역지사지 마음으로 생각을 해보면 좀 이해가 되기도 하고 또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도 이제 차차 한번 시간 나면 드릴 텐데요. 오늘은 뭐 이제 귀농 로망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뭐 얘기라는 게 하다 보면 주저리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니까 벌써 이게
15분을 막 향해서 가고 있는데 너무 긴 것 같으니까 오늘은 그냥 제가 어떻게 내려왔는지, 몇 살쯤 내려왔는지 거기서 일단 그 멈추고, 내일이나 다음에 는 여기 연이어서 그 내려오실 때 생각해 봐야 할 점들, 균형구천은 과연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언제쯤, 어떤 곳으로 내려오는 게 좋을까 하는 거를 제가 시골에서 살면서 느낀 점들을 곁들여서 한번 뭐 제가 100% 제 생각이 뭐 옳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귀농귀촌 한 사람의 입장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경험을 나름 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귀농귀촌을 꿈꾸는 분들이 좀 더 신중하게 잘 생각하셔서 실패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그래야 약간 to be continue 하는 그런 맛도 있고 좀 기다리는 맛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 아마도 또 다음 영상을 기다리시면서 들어오시지 않겠습니까? 이왕이면 저도 조회수를 좀 늘리고 구독자를 좀 늘려야, 늘어나는 재미가 있어야 저도 즐겁게 이 유튜브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뭐 별 큰 이슈나 특별한 게 없는 만홍의 영상이지만 나름대로 저는 저대로 구독자와 추천수를 늘려보는 방법을 고민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런 뜻에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뭐 제 문제점이 있거나 또 이렇게 조언해 주실 게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날씨 좋네요. 감사합니다.